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오전 4시 44분입니다. 음, 네, 잘 매도하셨습니까? 네, 매도하고 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요 가격대에 반절점 정도 팔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 팔아버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잘 살고 잘 살고 잘 팔았으니까 됐지 뭐. 이번 웨이브 못 먹으면 다음 웨이브 또 찾으면 되죠. 이런 것들이 실력입니다. 무작정적으로 막 사라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손절가도 제시해드리고 익절가도 제시해드리고 이럴 때 설령 털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게 제 실력이고 여러분들께 제시해줄 수 있는 눈에 띄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대놓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말씀을 못 드리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챙겨 드셔도 됩니다. 오늘 또 영상을 보다 보니 단테님이 또 멋있는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역시나 말주변 좋으신 분들이 멋있는 말씀 해주시면 좀 좋더라고. 제가 유튜브 하는 분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분이 단테님이네요. 단테. 이제 뭐 물론 뭐 검색기를 판다 뭐 그러고 있는데 저도 강의를 팔고 검색기를 팔고 하지만 그 사람이 고민했던 그 검색기를 뭐 비싼 가격에 사서 잘 활용하셔서 수익이 내면 되는 거죠. 시장 경제가 그런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항상 저랑 마인드셋이 비슷하더라고. 싼 거, 바닥에 돌리는 거 이런 것들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막 그냥 가버리는 것들은 놔주고 그죠? 놔주기도 하고 이번 시장에 대한 조정의 흐름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시장이 정말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던데 걱정이 좀 된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드 비중도 어떻게 세팅을 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 반등의 웨이브에는 직전을 잘 했다. 여기서 매수를 딱 잡았고, 그쵸? 여기서 분할 매도를 잘 진행을 했다. 그 10% 알트코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는 단타답게 제발 진행하십시오. 네, 오랜만에 우리 뉴스를 조금 볼게요. 뉴스를 하도 요즘 안 봐가지고, 뉴스를 조금 보면서 제목도 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텍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올리는 분도 힘도 나죠. 그렇죠? 우리 투자하는 사람이 이제 뉴스를 봐야지. 코로나19 다시 재확산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의료 관련주들이 좀 힘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코로나 아프잖아요. 그죠? 이제 뭐 죽을 병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마스크도 좀 잘 챙겨하시고 건강관리 잘 챙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위어러블 로봇 대량 생산하기 한대요. 현대자동차가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나중에 추후에 먼 훗날 현대자동차가 가장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입는 옷이죠. 만약 무릎이 아픈 분들이라던가 허리가 아픈 분들 이런 분들 그죠? 그리고 일을 하는 분들 이렇게 좀 입는 그런 슈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되네요. 저렴한 가격에 잘 양산이 돼서 많이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진 바다, 집단 폐사 코앞 양시오밀드 방동동 그죠? 지금 바다가 온도가 심상치 않죠. 날씨도 심상치 않고 네. 로이터 중국 기업들 미세대 대비해서 반도체 삼성 반도체 비축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피 한 방울 암 진단 이런 것들도 좀 좋네요, 그죠?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전기차 여러분들 이거 또 벤츠잖아요. 벤츠의 전기차인데 이게 CATL 배터리가 아닙니다. 조금 허접한 배터리가 좀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내년 정도가 되면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좀 좋은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런 배터리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불타버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뭐 고장이 좀 난 것 같고 뭐 조금 좀 재수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 폴란드 추가 공장 검토 이런 것들은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나중에 이런 이제 조정에 대한 기회 때 또 저렴한 가격에도 사모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금리 올린 미국. 자, 금리 일본입니다. 금리 일본 올리려고 했지만 안 올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눈치를 좀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엔화도 좀 이따 진정된 모습으로 나왔고, 그래서 20조 엔케이 청산 진정세가 나오고 대규모 매물 더 나올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엔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조금 문제가 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좀 그걸 억제를 시키면서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도 좀 나왔어요. 엔화 빌려서 나스닥 기술주 투자자던 작은 패닉셀. 잘못 투자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죠? 네. 물불 안 가린 중국 정가 공세, 기업 영양권. 뭐 중국 이렇게 살아야 돼. 쟤네들은 필사적일 텐데 뭐. 그죠? ETF 금은 그래도 덜 빠질 겁니다. 그래서 금은 뭐 이러고 있는데 덜 빠질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겠죠, 그죠? 네. 뉴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뉴스가 하루 늦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부터 체크하도록 할게요. 코인 보실 분들은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나가는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흐름이죠. 그죠? 좋은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환율은 1375원입니다. 그죠? 네. 또 뭐 반등이 나오고 또 진작이 되고 내일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경기가 좀 괜찮게 나와서 좀 다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엔화죠. 엔화를 계속 봐야 되겠죠. 엔화가 좀 진정세로 들어섰습니다. 9.5 정도에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실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좀 미국 증시가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물 채권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불안하다 이거지.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졌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서 저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채권을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도 10년물 4%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연 4%대로 10년 정도 보는 건 괜찮죠. 근데 역시나 환율이 조금 세다는 게 조금 문제가 조금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죠?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금리는 좋다. 그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름값도 약간 반등했는데 빅스 차트도 공포의 주도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 등장을 했어요. 그쵸?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갔다가 좀 조정 줬다가 다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요가에 또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렇죠? 빅스 차트는 공포지수 차트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면서 공포지수 차트가 올라지면 증시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반등 줬던 것들 다 좀 상승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S&P 같은 경우도 조정을 조금 강하게 주고 있는 부분이죠. 정도 볼까요? 네,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여기서 추세가 나왔고, 여기서 작은 이제 요런 횡보성 조정파가 나오고, 추세를 들고 이렇게 깨버리거든요. 약해진 추세를 깰 때. 그래서 깰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한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확 묻어질까? 글쎄, 그런 것도 쉽지가 않는데, 중요한 건 내일,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지표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이 밑을 보든지 아니면 돌려서 다시 이쪽으로 살려오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고점을 돌파 한번 해서 여기 105,400을 보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막 무턱대고 하세요 파세요 하기가 되게 조금 까다로운 상태가 되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샀고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죠? 자, 뭐 그걸로 더불어서 또 한 개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KTNG. KTNG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성으로 사모셔도 된다 그랬죠. 그죠?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기 둔감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연금으로 보실 분들이 이런 거 사셔도 되는 거예요. 다 돌려버렸어요. 그죠? 우와, 감사합니다. 제가 KTNG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더 사고 싶었는데 가버렸네.
뭐 괜찮아요, 그죠? 또 다시 또 이런 것들 찾아내시면 되니까. 그래서 경기 둔감주들 위험할 때는 경기 둔감주들 관련 있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뭐 더 위험 더 안전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채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뭐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였습니다. 그죠? 5날평에 대해서 떨어진 5날평에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서 10달평을 보러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밀려서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갈 거냐, 들 거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내일 지표가 좀 관심이 중요하게 관련돼서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뭐 나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둘 다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팔고 보자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죠? 4, 5만 달러 언더에서 세수됐다. 7,200만 정도에 사셔도 좋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1차 분할 절반 정도 팔자. 다 팔자. 딱 어제죠. 이런 게 실력이라고.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다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58,000불, 딱 58,000 근처네. 그죠? 딱 팔자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고. 더 가더라도 일단 다 팔자. 절반 이상은 팔아라, 최소한.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죠? 그런데 이제는 요 구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요 구간에서 제가 들어 올려도 빠질 거라고 저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해서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지고 나면 여기서 나온 신호나 시그널이나 이제 증시 상황에 따라서 일단 물론 바로 빠질 건지 아니면 뭐 쭈글쭈글 하다가 뭐 쭈글쭈글 하다가 빠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이제는 버텨셔도 됩니다. 좀 봐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찌됐건 여기를 노려봐야 될 텐데, 입절하셨다면 52,000불 전 근처, 53,000 날까? 53,000? 53,000에서 52,500불 정도 근처에서 한번 또 단타를 또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아마 반등 정도는 나올 거예요. 반등 정도로 해서 내일 고용지표가 딱 뜰 때 그때 노려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2,600에서 51,200 사이네. 그래서 저는 이제 52,000 정도를 볼 게 같습니다. 좀 낮춰서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서는 이제 떨어졌다가 한번 또 반등을 주고 다시 빠지든 다시 올라가든 치고 다시 올라가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일단 이 정도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또 다음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떨어질 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타이밍 딱 기다리셔야 돼요. 몰라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락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는 하자 이거지.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밀 거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꿀렁꿀렁 뭐 좀 졌다가 뭐 좀 더 들었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든 이렇게 움직이든지, 그죠? 가려면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와야 이렇게 숄더가 되기도 하고 바닥 다지는 이런 반응 형태가 되기도 하니까 쭉쭉쭉쭉 뭐 바로 쭉 가는 그림도 쭉 빠지는 그림도 잡아내기 둘 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는데,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BTC 차트를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좀 약해요.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희망은 들어와 있으나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그죠? 네, 조금 약한 모습. 그냥 쏘쏘하다. 가을까지 기다려보자. 가을에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또 우리 편하게 또 도전해볼 만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 바닥에 그래 살짝 들어왔어요. 네,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막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글로벌한 이슈들이 변수가 조금 많으니까 좀 조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하자. 우리는 이거 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비트코인 원화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역시나 한 7,000원, 600만원 정도, 뭐 500만원 요정 사이에서는 또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워버려야지. 네.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흐름,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다지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는 여기 시동 거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거는 요 정도 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정도 보게 되면 한 4, 5% 정도의 목표치가 되고 알트코인 그 상황에 또 많이 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래가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진행각을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뭐 다른 것들 크게 볼 거 없어. 리플, 네, 리플 만약에 잡으신다면 지금 요 자리 손절 잡고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713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다, 그죠? 어디 올라가 버렸네. 그럼 놔줘야 되죠. 너무 올라가버렸으면. 이런 와중에서도 그때 반상등을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알트코인이 지금 장대 줬던 애들 되돌렸죠, 그죠? 말파쿼크라던가 뭐 하이브 전부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녀석들은 나중에 이걸 매집봉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다 이렇게 나오면 거진 다 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게 거의 다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정찰은 뭐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정찰 언제 그렇게 써먹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좀 빠졌다가 들고 이때 배팅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매집봉인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번에 간다 넥슨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설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죽어버리는 건지 상패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 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쨌든 이런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긴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을쯤에 저점을 찍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금리 인하라는 게 시작이 될 때 이제 되면 이제 좀 금리 주가들이 많이 조정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조정이 나온다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돈을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금리를 해서 쪼으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 일정의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상승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봉포로 빠졌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약을 뿌리는 거지. 근데 이제 계속 뭐가 자라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약 너무 많이 뿌렸더니 이제 얘네들이 다 시들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살려주는 거야. 살려주는 약이 퍼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코인은 뭐 지금 당장 뭐 딱히 액션을 취할 만한 것들은 아까 전에 비트코인 그 타자에 맞춰서 진입각을 노려보자. 우린 잘 팔았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반등 나오네. 오, 반등 나오네. 이제 종가팀 들어왔나 보다. 나스닥. 그쵸. 네, 뭐 반등이 나오다가 또 다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게 싸다고 막 지금 덤벼들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물론 한쌤 여러분들께 7,200만원대에서는 들어가 봐라, 이거 쫄지 말고 잡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줬어요. 꽤 괜찮게, 그러니까 그런 타점이 만들어 정상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여기가 저점이 될 거냐라는 그 질문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버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8월입니다. 그죠? 8월, 9월, 10월 정도에서 잘 버티는 그림을 그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뭐 단타를 잡고 뭐 소소하게 몇 %, 1, 2%, 2%, 5%라도 뭐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을에 또 우리가 이제 이때도 제가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꽤나 먹을 만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또 도전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거기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번 또 흐름도 또 잘 잡았고 잘 팔았으니까 또 시간을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그죠? 여기 지금 이 흐름이면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가야 되거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거 다음 봉우리가 요걸 살짝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를 가줄런지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이렇게 여기 뚫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뚫을 때 놓으시는 거다. 뚫을 때. 이해되셨죠? 네,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